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지난주 2월 4주차에는 북미 회담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3.1절 100주년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뉴스에서 잘 보시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제가 관심 가질 만한 그리고 경제, IT 관련된 것들로 해서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2월 4주차의 이슈 하이라이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MWC 2019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건 아니고 그중에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5G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5G가 되면 어떤 것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MSCI 지수 비중 확대라는 금융 경제 이슈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요거에 투자를 안 해보거나 모른다라고 해도 이런 대표적인 지수, 지표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2019년 들어서 많은 기업들의 이제 블록체인 적용이나 적용된 상품이나 또는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진정한 블록체인이냐 같은 철학적인 어떤 이념적인 다툼, 논쟁도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실 세상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재밌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할 겸 하이라이트 이슈에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G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G가 되면 기존의 4G, 그 LTE,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죠. 그 4G LTE보다 속도가 최대 20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기술이 발전해서 점점 빨라진다. 당연한 거지만 대단한 거죠.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당연히 속도가 빨라진 거 끝 아니야? 빨라졌는데 알았어. 그게 화두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왜 산업에서 난리지? 모든 산업에서 이거를 왜 알아야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적용할 때 어떤 면에서 이 5G가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아실 거예요. IoT라고 하죠. 사물들 간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우리 삶에 내가 사용자가 그 사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물들이 알아서 내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내가 사용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좀 더 나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만드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일부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고 바로 대응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초고용량의 데이터를 거의 지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고받으려면 통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4G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5G로 넘어가면서 통신 속도가 개선되고 저지연성, 그 통신이 될 때 원활하게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가는 것이 10배까지 개선되게 되면 이렇게 무선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IoT가 다 고품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품질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우리가 상용해서 쓰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AR과 VR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으로 연결되면 불편하잖아요. 뭔가 VR 그 가상 기기 같은 거 눈에 쓰는 거 있죠. VR 기기. VR 기기를 선으로 연결해서 보면 그만큼 이 선으로 영상을 전달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영상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떼면 어떻게 되죠? 이 VR 기계랑 컴퓨터랑 또는 다른 기계랑 무선 통신으로 그만큼 고용량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의 품질을 다운시켜서 VR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상의 품질을 다운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가상현실이 진짜 같지 않겠죠. 진짜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5G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VR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통신을 훨씬 빠르게 하기 때문에 초고용량의 영상을 내 눈앞에 뿌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AR은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이 증강현실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안경 위에
안경 위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니터 화면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게 단순 글자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막 이쪽에 초고화질의 영상이나 다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뿌려주려면 결국에는 무선으로 얘랑 다른 통신 기지국이랑 연결이 그만큼 빨리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휙휙 돌려가면서 보는 것에 빠르게 반응해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럴 때 훨씬 더 고품질의 데이터를 쏴줘야 되는 서비스라면 5G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 MSCI 지수 비중 확대라고 하는데 이 MSCI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MSCI라는 이름보다는 우선 지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지수들이 있어요. 우리 성적표 뭐 같은 것들이나 기업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콕콕콕 점 찍은 다음에 연결해서 지수를 만들어 놨죠. 그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지수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지수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성적이나 매출표 같은 것들이겠죠. 매출 차트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흥국 지수, 선진국 지수 이런 것들은 누가 억지로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선진국들이 성장하고 있는 걸까? 라는 기사나 또는 나는 선진국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선진국 지수라는 게 필요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파고들어서 바로 그런 대표 지수들을 만드는 것 자체를 업으로 하는 부서나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진국 지수라는 거를 만든다면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특정 기준으로 선진국의 범주에 들어오는 국가들의 대표적인 기업들, 그 국가 안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삼성전자 0.0004%, 뭐 중국의 뭐 땡땡 기업 0.04%, 뭐 중국은 총 5%로 구성하고 한국은 뭐 2%로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합산해서 그 숫자의 변화를 쭉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그게 바로 신흥국 지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만든 지수들을 그 회사 이름을 붙여서 보통 네이밍을 합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MSCI라는 곳에서 만든 신흥국 지수를 MSCI 신흥국 지수라고 부르게 되고 많이 접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아까 얘기했죠. 퍼센티지, 중국의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확대할까요? 신흥국이나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물론 기준을 정해놓긴 했지만 그 국가가 발전하거나 또는 역행해서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세계 선진국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만드는 MSCI라는 곳에서도 중국의 경제력이 엄청 성장하고 신흥국 중에서도 영향력이 커지면 이걸 늘려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늘려준다라는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신흥국 지수 안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5%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면 그거를 늘려준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5%에서 2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옆 나라 얘긴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대표 지수에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중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수도 있냐면 이번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중에 이 지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신흥국 지수라고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MSCI 지수, MSCI 신흥국 지수를 따라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MSCI 신흥국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국가의 기업들의 비중대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중국이 여태 5%였으면 내가 지금 100조가 있으면 그 중에 5조를 중국을 기업들을 사고 그리고 뭐 1조를 2조를 한국을 사고 이런 식으로 쭉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중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추종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신흥국 지수에 투자합니다. MSCI 신흥국 지수를 따라서 투자합니다라고 하면 이 지수를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투자회사들이 이런 대표 지수들을 따라서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수많은 돈들이 이 지수를 따라하게 되는데, 자,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비중이 5%에서 20%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투자회사의 돈이 MSCI 이 지수에서 중국을 늘리는 만큼 따라 늘려야겠죠. 중국으로 돈이 더 들어가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라는 거는 100 이상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저만큼 늘면 5에서 20%까지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이 늘어나는 만큼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 100이니까 퍼센티지는 100%니까. 그쵸? 당연히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도 비중이 그만큼 적게 줄어들게 됩니다.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MSCI나 또 FTSE 같은 지수가 있는데 뭐 뒤에 두 단어 빼고 그냥 앞에 MS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FTSE 같은 경우에는 FT는 파이낸셜 타임즈예요. 많은 곳들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것들은 몇 개가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시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오늘 사실 녹화가 좀 힘든데요. 제가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잘라야 될 게 많아서, 자, 우리가 중앙화되어 있는 걸로 대표적으로는 국가와 기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사결정,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중앙화되어 있죠. 높은 사람이 결정하고 그거대로 밑에는 업무만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의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느냐가 분산화와 중앙화의 차이인데, 분산화, 즉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이 내세운 건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가 내 의사를 표현하고 진짜 내 의견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비중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내 의사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라는 게 바로 분산화, 블록체인의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기업들이 이런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라는 거에 예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번에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죠, HPE.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한 기술 중에는 우리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쓰거나 이러면 또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내 서비스 사용 기록 같은 것들이 사실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그 내 사용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는 그 사용 기록을 막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익명 처리해가지고 내 이름이 누군지만 모르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를 판매하거나 또는 잘 가공해서 뭐 이쁘게 지표로 가공해서 다른 데 제공하면서 돈을 법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 제공한 사람 나잖아요. 내가 물론 그 가입하면서 개인 정보 뭐 일부 내역 사용 동의 뭐 이런 거 했지만 나잖아요. 그래서 매번 판매될 때마다 내가 체크하진 못합니다. 지금까지의 서비스들은 그래요.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들은. 근데 이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판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판매될 때, 방금 얘기한 뭐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에서 만든 데에서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 내가 남긴 데이터를 남들한테 판매할 때 내가 블록체인에서 유명한 것처럼 찬성 반대를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판매하겠습니다라고 딱 오면 내가 사용자로서 저는 반대요. 이렇게 하면 내 데이터는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찬성해서 날아가면 그 판매한 만큼의 보상을 나한테 주겠죠. 내가 데이터 제공자니까. 그 데이터를 잘 이쁘게 모아놓은 것은 기업이지만 실제 내가 최초에 작성한 사람 나니까 찬성해서 판매할 때는 보상이 나한테 오고, 그 보상은 뭘까요? 대부분 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 형태를 띠거나 또는 그 비슷한 어떤 토큰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분산화를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결정 자체가 처음에 나한테 동의만 받아놓으면 이루어졌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중앙에서 다 처리를 해버렸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이 되면 항상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고 나의 동의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으로 뭔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찬성 반대와 같은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서비스 차원에서
기존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과 극명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의사결정을 중앙이 아니라 분산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존 서비스에서 적용한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이 완전히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분산화되거나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중앙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만큼 기업 독단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고객이나 협력업체나 직원들 개인이라든지가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기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분산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산돼야만, 분산이라기보단 그래도 단일 하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용하고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꿈 같은 모든 사람들의 분산화보다는 진짜 현실에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먼저 상용화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재밌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월 4주차 좀 빠듯하게 달려봤는데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